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2차 부등식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이 2차 부등식을 사실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어떤 건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범위만 바로바로 뽑아서 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 함수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해도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부등식에서 알려면 방정식을 먼저 알아야 돼요. 방정식 나오죠? 오케이. 딱 이 정도. 그렇지. 우리가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정식을 푼다라는 게 뭐예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런 건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x-3, x-2 해서 x는 3, x는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뭐만 추가해주면 되냐면, 여기서 부등호만 우리가 추가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가 0보다 크다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 개념을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얘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는 거고요. 얘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해주는 거예요. 왜?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대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0보다 커야 되는 그 x의 범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뭐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리고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다 똑같아요. 방정식은 뭐예요? 방정식은 x는 어떠한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등식은 뭐를 구하는 거예요? 부등식은 예를 들어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정식은 x의 값을 구하는 거고 부등식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이 정도의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를 알고 한번 실제로 선생님이랑 어떻게 되는지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얘는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이 함수였을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함수를 그리는 데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예 함수를 못 그린다는 가정의 하에 한번 선생님이랑 이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은 뭐를 배웠냐면 x축과 y축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를 뭐라고 해요? 네, 여기를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얘는 우리 좌표평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표평면. 그럼 여기다 x의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몇이 나오냐, 이런 걸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건데, 우리는 지금 이 함수를 고를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함수에 대한 공부가 잘 돼 있으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십니다. x의 값에 대응되는 y 값을 우리는 이 점들을 모아놓은 게 함수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x에 때 0을 넣어볼게요. x에 때 0을 넣으면 몇이에요? x에 때 0을 넣으면 y는 그때 대응되는 게 3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부터 얘를 0,3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오케이? 0,3이 몇이에요? 하나, 둘, 셋. 한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는 몇이에요? x가 1일 때 y는 0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1,0이니까 한 이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x도 2를 한번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 몇이에요? 4, 마이너스 8, 7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이네요. 지금 얘는 그러면 2,1이니까 어디 있어야겠어요? 2, 마이너스 1. 5개만 넣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넣어볼까요? x는 3을 한번 넣어볼게요. 왼쪽으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우측으로 한번 넣어보고 싶어서 우측으로 넣는 건데, 그럼 9 그리고 y는 0이 나오겠네요. 3, 몇이에요? 0이죠. 하나만 더 봅시다. x는 몇? x는 4일 때 y는 몇이에요? 16, 마이너스 16, y는 3이니까 4,3을 찍어줘야겠네요. 오케이? 4, 몇? 얘랑 동일선상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점을 어느 정도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점들 이어볼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일단 잠깐 이 점들은 여러분이 이미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우여곡절 끝에 나는 함수의 개형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함수를 그리긴 했어요. 값들을 해가지고 이어준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알아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힌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x의 값은 1과 2와 3과 4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2분의 1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뭐 3분의 4 이런 게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촘촘히 아까 선생님이 찍어준 점들이 촘촘히 이렇게 점과 점들로 모여가지고 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또 곡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얘가 그럼 뭐예요? y는 아까 그렸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부등식은 0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0을 기준으로. 오케이? 뭐라고요? 부등식은 0을 기준으로요. 그래서 일단 여기 0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 0은 아주 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0은 뭐 어떤 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린 0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짓는 게 0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점들을 볼 건데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1 넣었을 때 0 나왔고 0 넣었을 때 3 나왔고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왔고 3 넣었을 때 0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0이 되는 친구들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봐봐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이 참수였죠. 그럼 선생님이 얘를 y는 0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지 않아요? 얘가 y래. 근데 얘 대신에 y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y는 0보다 크다. 그럼 즉 우리 여기서 뭐예요? y 값이 0보다 큰 친구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이 y 값이 0보다 큰 친구들을 하기 전에서 지금 이 점들을 선생님이 몇 개 찍어볼게요. 선생님이 찍은 이 빨간 점들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찍었는데 얘네 공통이 있습니다. 얘네 공통은 뭘까요? 얘네들은 x의 값은 달라요. 근데 y의 값은 어때요? 같죠? 그래서 우리 얘네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 이름을 y는 0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x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x값이 변해도 y값은 0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얘가 우리는 0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왜? 0은 양수와 음수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1과 3을 한번 봅시다. 오케이? 1과 3을 볼게요. x에 딱 1을 넣었을 때는 이 점은 몇이었어요? 1,0이었고 여기는 3,0이었어요. 여기 0이 됐다고.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조금 칠을 해볼 건데 1보다 조금 작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보다. 그러면 이쯤이 있겠죠. 이거에 대응되는 점, 여기서 대응되는 점, 여기서 대응되는 점, 여기서 대응되는 점, 대응되는 점, 대응되는 점, 대응되는 점. 얘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x의 값은 1보다 조금씩 작아요. 근데 y의 값은 점점 늘어나서 0보다 어때요? 커져버린다고요. 여기 있을 때 0이었는데 그 대응되는 x의 값들을 다시 이 함수에다 집어넣어보니까 y 값들이 증가하고 있더라. 오케이? 그럼 여기도 3을 기준으로 3일 땐 0이잖아. 3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고 계속 커버요. 얘네는 계속 0보다 클 수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0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얘네들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지금 1과 3은 딱 0이 됐어. 근데 1과 3 사이에서 대응하는 x의 값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오케이? 이때는 뭐예요? y값 0을 기준으로 이 y값들이 이 1과 3 사이에서는 x값에 대응하는 y값들이 0보다 낮아지고 있다고요. 오케이? 선생님이 흰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y값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올게요. 우리 함수를 그렸고 이 함수의 y값은 0을 기준으로 잡아버렸고 그거에 대응되는 y값들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y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y값이 뭐보다? 0보다 커야 되더라. 그러면 일단 0을 만드는 기준을 잡았던 1과 3을 적습니다. 뭐라고요? 1과 3이 있어요. 0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그 작은 x값들이 다 y값이 대응시키니까 0보다 커졌죠. 아, x는 그래서 1보다 작은 친구였고요. 3보다 큰 친구들은 또 y가 0보다 컸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문제를 선생님과 바꿔볼게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의 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답?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선생님이 문제를 바꿔볼게.
부등호만 바꿔보는 거예요.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아.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우리는 이 친구를 y라고 표현을 할 거라고. 오케이? y라고 표현을 할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이번에는 이 y 값들이 0보다 작은 친구들을 구하래요. 이 함수가 똑같은 함수였잖아. 0보다 작은 친구들은 1보다는 어땠어요? 1보다는 컸어요. 그래서 계속 낮아졌다가 3에서 다시 0이 됐어. 3보다는 작으면 또 뭐였어요? 0보다 낮았다고. 그래서 x는 1부터 3까지가 되더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살짝 느낌이 올까요? 약간 이런 느낌을 갖고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하나 보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음수로 돼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음수로 돼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하나 조금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정리한 거를 한번 쌤이랑 같이 볼 건데 어떤 걸 볼까요? 여러분이 볼만한 좋은 문제가 이거 한번 볼까요? 봅시다. 얘가 0보다 어땠으면 좋겠냐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럼 또 좌표평면이 이렇게 필요할 거 아니야?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선생님이 얘를 또 뭐라고 놓을까요? 여기를 y라고 놓을게요. 얘를 y에 대한 함수니까. 그럼 x에 0을 넣었어. 0을 넣으면 어디에 표시돼야 돼요? 0,1이겠죠? 이번에는 x에다 0, y에다 1이 되죠. 그 다음에 x에다 1 넣으면 몇 나와요? x에다 1 넣으면 y는 3이 나오네요. 1 넣으면 몇? 1, 2, 3. 몇 개만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도 한 번만 넣어볼까요? x에 2 넣으면 y는 몇 나와요? y는 4, 6, 7. 좀 더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우리가 딱 보기에는 얘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쵸? 값을 넣어봤자. 그러면 이 왼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음수의 값을 넣어볼게요. x에다가 몇?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몇 나와요? y도 1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에 어디서 나올 거예요? 또 x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그럼 4 마이너스 2 y는 3이 나오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몇이요? 3이 나와요. 한 이 정도. 그러면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이미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같지만 9 마이너스 3 7이 나오겠네요. 한 이쯤에 있겠네요. 여기까지 왔죠? 그럼 얘네들이 이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강 이런 식으로 이어졌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림 너무 못 그렸네요. 한번 참고를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여기 있을 때 값이 같은 친구들이 몇 번 보아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얘가 0보다 밑으로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다고 해도 선생님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뭐 구했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봐야 돼요.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x제곱 x 이 절반의 이 개수의 1이죠. 1의 절반의 제곱이면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4분의 3을 해야 이 모양을 바꿔주기만 한 거지 식은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라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대충 어디 있을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대충 여기 있고 4분의 3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의 좌표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얘가 이 함수 중에 제일 작은 놈이라고. 여러분 제일 작은 놈의 값이 4분의 3이었어. 그쵸? 여기가 4분의 3 4분의 3이었는데 제일 작은 놈이 뭐보다 커요. 0보다 커버린단 말이야. 우리 아까도 그랬잖아. 뭐 어떻게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 때 y값을 기준으로 봐준다 그랬잖아요. y값을 기준으로. 이 y값들이 다 무조건 계속 어때요? 0보다 크죠?
근데 얘는 0보다 작은 놈의 범위를 구하래. 아니 이 함수 자체가 0보다 커 버린데 0보다 작은 놈을 어떻게 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응되는 x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뭐가 되냐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래요. 더 이상 그래프를 그리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크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부등식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내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는 여러분이 함수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한 거고 지금부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게요. 함수가 인수분해가 될 때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맨 처음에 인수분해가 될 때예요. 두 가지를 먼저 해볼 건데 얘는 0보다 크고요. 여기다가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얘는 우리가 흔히 보는 2차 뭐예요? 2차 방정식의 모양인데 이제 부등식으로 바뀐 거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우리가 누누이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막 이런 거 간단하게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아이고 잘못 썼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x-2 x-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아까처럼 점을 찍진 않을 거예요. 왜? 점 찍는 건 여러분한테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요. 함수를 그려봅시다. 두 개 함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봐봐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얘도 y가 되는 놈이고 얘도 y가 되는 놈이었는데 일단 얘네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려면 우리 뭐가 필요해요? 0이 되는 값이 중요하다고. 0이 되는 값. 그럼 여기서 0이 되는 값 몇이랑 몇이에요? 1과 3이죠. 몇? 1과 3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래로 올라간 그래프가 무조건 1과 3을 지나야 돼요. 뭐라고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된다고요. 1과 3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이렇게 지나가야 우리가 되겠죠? 뭐라고요? 대충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오케이? 함수를 진짜 너무 못 그리네. 인위적으로 그리려니까 잘 안 그리시네요. 한번 볼게요. 얘를 조금 옆으로 옮길까요? 이렇게 한번 옮겨볼게요. 네, 됐어요. 그냥 봐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이 대응되는 y 값들이 이 함수에서 0보다 큰 친구를 찾고 싶다고요. 뭐라고요? 0보다 큰 친구. 0보다 큰 친구 뭐예요? 얘는 0이 됐는데 여기서 y 값들이 대응되는 애들이 어때요? 어때요? 0보다 커지고 있고 여기서는 어때요? 또 대응되는 애들이 커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1과 3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1과 3에서는 이렇게 y 값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이 함수가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을 기준으로 0이 되니까 1보다 작을 때 0보다 커진다고. x는 1보다 작고 y는 1보다 작고 y는 몇보다 커야 돼요? x는 3보다 커야 돼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오케이? 이게 인수분해가 될 때예요. 선생님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얘도 그려봅시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0이 되는 기준이 되는 애를 찾으라고. 몇과 몇이에요? 2와 3이죠.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래로 올라간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얘가 뭐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에요. 이번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뭐의 값이?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등호가 들어갔다고. 0이 돼도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0을 만드는 애들이 또 다시 중요해집니다. 이번에 근데 같은 건 2와 3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0보다 작은 애들을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얘만 해줄게요. 그에 대응하는 y 값들이 0보다 작아지는 거는 이 y는 0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2부터 3까지가 이 y가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2도 포함이 되고 3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때는 그 인수분해가 되는 교점을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얘가 함수적으로 0의 위에 있냐 0의 아래에 있냐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딱딱 풀 수 있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한테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인수분해가 안 될 때를 크가지 두 가지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과 작고 나갔다. 0과 작다. 몇 분 찍었죠? 20분? 어우 잘해. 네, 한번 봅시다. 네, 이번에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얘 인수분해 돼요? 얘 인수분해 되는 친구 선생님한테 알려줘요. 인수분해 돼요. 우리가 배운 수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근해공식 써가지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수분해가 될 때는 걔를 0으로 만드는 친구들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얘네 지금 찾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 추천해 줍니다. 몇 가지요?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점의 좌표를 구해서 푸는 방법과 두 번째는 뭐냐면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얘네는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꼭지점의 좌표를 쓰는 거고 판별식 D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쌤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얘를 볼게요.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2는 0보다 크죠?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는 0보다 커요. 그럼 간단하게 그림 하나만 그리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몇이에요? 2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위로 증가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겠죠. 얘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거예요. 얘가 0보다 큰 친구들을 구해달래요. 생각해봐요. 얘는 최소값이 이미 0보다 커버려요. 이 함수에서 제일 적은 값이. 나머지 다 0보다 어때요? 나머지 0보다 크다고요. 그럼 얘는 모든 실수 x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어때요? 다 커버린다고. 그럼 얘 x의 값은 뭐예요? 모든 실수가 됩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얘는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왜? 다 0보다 크니까 함수 자체가 0보다 위에 있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로 푸는 거? 꼭지점의 좌표로 푸는 거. 그러면 판별식으로 푸는 건 어떻게 풀까요? 판별식으로 푸는 거. 한번 판별식으로 푸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기다 한번 빨간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뭐 쓰면 될까요? 4분의 D 한번 써볼까요? 4분의 D? 4분의 D를 써볼게요. 왜? B의 개수가 뭐니까? 짝수니까.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가 4분의 D의 값이죠. 이게 마이너스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D가 마이너스 2인데 0보다 작죠? D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허근에 갖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의 모양은 대충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점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요. 근데 이때 어떠한 x의 값을 넣어도 얘는 무조건 뭐예요? y 값이 0보다 커버린다고. 이게 판별식을 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x가 이 모든 실수 x가 이 함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얘는 모든 실수 x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푸나 얘를 푸나 답은 똑같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 두 가지 방법, 꼭지점의 좌표나 판별식 D를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이번에 지워버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1번 적다. 얘도 뭐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x제곱 1의 절반의 제곱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을 해줘야 원래 모양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은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 즉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을 구해버렸다고.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 있고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고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죠. 오케이? 그럼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돼요. 근데 이거의 y 값이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0보다 작았으면 좋겠죠. 뭐라고요?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 그 대응하는 y 값들이 지금 다 0보다 어때요? 심지어 최소값이 4분의 3인데 0보다 작은 애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얘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x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0보다 컸으면 모든 실수 x에서 존재를 하겠죠. 근데 0보다 작을 때 그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로 푼 거, 두 번째 뭐야? 판별식 D로 푼 거. 판별식 D로 한번 가져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0보다 작다. 판별식 얘는 뭐예요? 그냥 D 써야겠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게 D죠? 아이고 또 써버렸네. D는 0보다 작대요. 오케이? 결론은 D는 뭐가 작은 거예요? 0보다 작은 거예요. 0보다 작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허근에 갖는다고요. 요렇게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y는 0이 얘인데 얘보다 작은 놈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지금 이 함수를 좀 더 간략하게 그린 거라고요. 판별식 D가. 그럼 그때 모든 x값이 다 0보다 어때요? 커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도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왔나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그러면 과연 판별식으로 썼을 때 지금 해가 모든 실수로 존재하거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만 봤는데 우리가 범위로 나타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여러분 일단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꼭지점의 좌표나 뭐로 풀어야 돼요? 판별식 D로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보기도 구해볼 건데 판별식 D로 한번 풀어보는 방법을 한번 선생님이랑 해볼 거예요. 오케이? 꼭지점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9죠?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9 해줘야 되고요. 원래 뒤에 1이 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 4분의 5면 마이너스 4분의 5만 이쯤 있겠죠. 큰일 났어요. 큰일. 이제 이런 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0보다 큰 친구 잡고 싶은데 여기서 0이 돼버리고 여기서 0이 돼버려요.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넣을게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0보다 컸으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여기에 대응하는 x값들이 0보다 커버리니까 약간 답은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크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x의 값을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인수분해 안 된다고 우리 x의 값을 언제부터 못 구했어요? 우린 뭘 배웠어요? 그쵸? 지금 생각나는 거, 머리 지나는 거. 근의 공식이 있습니다.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이 뭐였어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이게 0을 만드는, 이 식을 0을 만드는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그럼 한번 근의 공식 한번 써볼까요? 2분의 x는 뭐가 돼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마 루트 5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x는 두 개가 나오잖아요. 따로따로 한번 써볼까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고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예요. 여기까지 언더스탠드? 그러면 이 알파보다 어떤 이 x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가 0보다 커져버리고 x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보다 커질 때는 0보다 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진짜 마지막 찐 답은 뭘까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작고 x는 크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보다는 커버린다.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나요?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했을 때도 이렇게 나오고요. 판별식으로 했을 때도 어떨까요? 당연히 똑같아요. 판별식 쓰면 어떻게 될까요? 판별식도 그냥 간단하게 맛만 보면 벌써 30분이야? 판별식도 간단하게 맛만 보면 D는 0을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이게 D였죠? 얘는 0보다 크잖아요.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다는 건 이런 식으로 갖겠죠. 이 모양은 어때요? 좀 더 간략하게 나왔다는 걸 축이 안 나왔을 뿐이지. 그럼 얘가 0보다 컸을 때는 어디예요? 이 알파보다 작을 때고요. 얘는 베타보다 클 때예요. 오케이?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뭐예요? 근해 공식으로 해가지고 이 알파 베타 구해줘가지고 0보다 큰 친구, 0보다 큰 친구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정말 마지막 정리. 오케이, 내가 오늘 함수 아무것도 몰라도 그리는 거 적어서 배우는 거 배웠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부등식을 푸는 거는 인수분해가 될 때와 인수분해가 안 될 때예요. 그럼 인수분해가 될 때는 그 인수분해, 그 식을 0으로 만족시키는 수를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표현을 해가지고 범위를 구해주면 되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풀거나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푼다고요. 오케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인수분해가 될 때와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인수분해가 될 때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풀어주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당황하지 말고 그 꼭지점의 좌표 또는 판별식 D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발 한번 여기 있는 거 싹 다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